2021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20일 전에 3월 학평을 치루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20일 만에 또 4월이 돼서 또 새로운 시험을 치르니까 또 여러 감회가 새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는 다소 이제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고3 친구들은요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치르는 또 시험일 거고요. 또 여러 번의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역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번 시험은 어땠나요? 4월이니까 혹시 3월보다는 더 좀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해이한 마음으로 조금 느슨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진 않았었나 또 한번 또 떠올려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4월이에요. 3월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가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선생님이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조바심을 내지는 말되 느슨하지도 말 것. 아직 4월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서 막 나 어떻게 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나 봐 막 나 불안해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느슨해진 건 아닌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번 시험은 여러분 3월에 치루었던 시험에 비하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훨씬 더 평이한 그런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풀면서도 체감 난이도도 아주 많이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3월 시험에서는요. 어떤 최신의 기출 경향들이 정말 막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3월에 해설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걸 이야기했고요. 하나도 여러분이 그냥 놓칠 만한 문제가 없다. 제시문 선지 막 꼭꼭 씹어서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촬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번에 치루었던 4월 학평은요. 그렇게 막 최신의 막 힙한 막 그러한 출제 경향이 드러났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정말 수능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본 개념들 위주로 충실하게 우직하게 이렇게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면서 좀 술술 풀리네 뭐 윤사 뭐 이렇게만 가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조금 해이한 그런 생각 해이해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높아심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시험은요, 이제 동양윤리, 한국윤리, 서양윤리, 사회사상 이제 각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뭐 달라진 파트는 없고요. 주로 서양윤리에서 7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동양과 한국윤리가 묶어서 8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양윤리에서 한 문항이 더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크게 출제되는 문항수 자체는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런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3월에 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20문항이지만 사상가는 20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 4월 시험은 더 3월 시험보다 사상가 수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36명의 사상가들이 문항에 등장했습니다. 다루어져야 될 사상가들은 정말 빠짐없이 다 다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주 어려운, 아주 심화된 그러한 요소들이 출제되었다기보다는 이 36명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 레벨로는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선전 정도의 느낌으로 아직 본선의 그런 문항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선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그런 개념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항을 푸는 본 강의에서도 본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이번 시험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고 혹시라도 이번 시험이 나한테 좀 어려웠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져 나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다시 보기를 원하는 문항 4개의 문항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맹자와 순자 7번 문항. 맹자와 순자가 성선설과 성학설 비록 대비되지만 두 사상가 모두 다 인간이 도덕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자, 인간에게 도덕적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둘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든 악하든 수양을 통해서 네, 성인 군자 어떤 도덕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 역시나 뭐 그렇게 막 아주 새롭고 막 우리가 모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보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모어와 마르크스 굉장히 많이 자주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어와 마르크스 모두 다 이상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요.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분배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이상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좀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16번 같은 문항이 우리가 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또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16번은 칸트의 선의지에 좀 집중해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칸트의 선의지, 그렇죠. 그냥 선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 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자체로 선한 네, 유일한 것이라고까지 칸트는 이야기했고요. 선의지는 결국은 도덕 법칙에 따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의무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의지는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 의무에 따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네, 나의 어떤 실천 이성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의지, 그러한 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보았고요. 마지막 아마 친구들이 풀면서 제일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회계약론 로크와 루소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정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화된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서로 사상가들 간의 입장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파악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19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본 강의, 해설 강의에서 로크와 루소의 어떤 입장의 특징들 세세하게 정리를 해 볼 테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도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육모죠. 6월 모의평가의 체감 난이도는 네, 이번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원의 출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네, 학평과는 또 다른 결을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 올해 수능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러한 모의평가죠. 자,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좀 대비를 충실하게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개념을 충분하게 다듬고요. 이제는 기출도 조금씩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3월에서는요. 너무 기출에 섣불리 들어가려고 욕심내지 말고 개념을 다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4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1회고사, 중간고사 많이 치르잖아요. 현역 친구들은요. 중간고사 치르고 이것저것 수행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면 6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특강 강의 이미 다 완강돼서 탑재가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네, 수능특강 통해서 개념 다듬으시고요. 이제는 조금씩 기출도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 7대 3, 8대 2, 뭐 이 정도로요. 여러분 시작해 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됐다 하면 이제 기출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6월 모의평가를 좀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자, 지금처럼 한 발 한 발 우직하게 앞을 향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걸음 내딛길 바래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윤사는 만점을 넘어서 더 큰 꿈을 보고 꿈을 그려가는 그러한 배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해설 강의에서 바로 1번 문항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